안녕하세요. 저는 토스 데이터 플랫폼 팀 리더 유결입니다. 토스의 데이터 흐름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토스에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흐르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인데요. 이 밖에도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기반 API 서버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하고 있지만 오늘은 데이터의 정의, 수집 및 저장, 추출, 가공, 적재,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그리고 데이터 활용에 대해 토스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토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에 대해 데이터의 흐름에 따라 그려봤는데요. 토스에 사용되는 DB 데이터들은 스쿱을 통해 HDFS로 적재되고요. 토스 앱에서 발생되는 앱, 서버 로그들은 카프카를 거쳐 HDFS로 적재되어 가공되거나 용도에 따라 스트리밍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각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정의 영역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를 올바르게 수집되도록 잘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스의 조직 구조는 앞쪽에서 각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일로와 중앙의 데이터 플랫폼 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로그들은 클라이언트 개발자분들이 각 사일로 내 데이터 애널리스트 분들과 논의하여 필요한 로그들을 SDK를 이용해 심어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로그가 입수되는 과정에서 여러 휴먼 에러가 있었고 히스토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로그센터라는 로그 정의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했습니다. 각 서비스별 로그를 정의하고 검색 관리할 수 있는 툴인데요.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면에 대한 로그와 그 화면에서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로그를 정의할 때 적용되는 앱 버전을 기록하기도 하고 화면의 디자인을 첨부하고 각 로그의 필드와 파라미터들을 정의하게 되며 유니크한 스키마 아이디를 갖게 됩니다. 앞서 정의된 로그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스키마 아이디와 함께 로깅을 진행하게 되고 로그는 로그 수집 API 서버를 통해 카프카로 적재됩니다. 카프카에 적재된 토픽 로그들은 스트리밍 처리를 통해 로그센터에 정의된 스키마와 비교하여 밸리드 체크를 수행하게 되고요. 로그센터에 정의된 스키마를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하고 자동으로 채워줄 수 있는 영역들은 값을 자동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또한 로그를 정의할 때 그리고 로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슬랙으로 자동 알림이 오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영역인데요. 먼저 MySQL DB 데이터 입수는 스쿱을 통해 HDFS로 주기적으로 저장이 되고요. 몽고DB의 경우는 하이브 몽고 스토리지 핸들러를 통해 HDFS로 적재를 수행합니다. 토스에서는 DB 데이터를 HDFS로 쉽게 적재하기 위한 툴로 배치센터라는 툴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접근 DB와 테이블을 선택해서 등록만 하면 손쉽게 HDFS 적재 스케줄이 등록됩니다. 적재된 데이터는 하드 웹코 시스템에서 아파치 센트리를 이용해 인증 권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작업들은 젠킨스와 연동되고 스케줄링되어 관리됩니다. 다음은 로그 데이터 입수 부분인데요. 카프카로 적재된 로그들은 자체 개발한 스트림 커넥트를 통해 HBase, CUDA, HDFS 등에 적재됩니다. 앞선 그림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보이는 도식과 같이 서비스 큐 용도의 카프카 클러스터, 로그 큐 용도의 카프카 클러스터, 그리고 분석 및 입수 파이프라인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간의 데이터 미러링, 그리고 HDFS, CUDA, HBase, InfluxDB 등 다양한 스토리지 포맷에 맞게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띄워 데이터를 적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R을 위해 2개의 데이터 센터의 액티브 구조로 카프카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슈머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액티브 장애 상황 시 페일오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컨슈머 옵셋의 싱크가 필요하여 토스에서 자체 개발한 와쿠와쿠로 옵셋을 싱크합니다. 카프카 클러스터 간 데이터 미러링, 그리고 다양한 스토리지로 데이터를 적재하는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은 토스 데이터 허브라는 툴에서 컨피그레이션 세팅만으로 자동으로 배포되어 데이터가 입수되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전별 카프카 클러스터의 토픽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카프카 뷰어를 개발하여 실시간 데이터 샘플링, 그리고 특정 조건으로 필터링하여 조회도 가능합니다.
하둡에 적재된 데이터는 데이터 노드 스토리지 영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HDFS의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 기능을 이용하여 SSD, 디스크, NAS 등의 용도에 따라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헤테로지니어스 스토리지를 도입한 이유는 시간이 갈수록 조회가 빈번하지 않은 보관 영역의 사이즈는 누적되고 실시간 서비스를 위한 영역은 대용량 ETL 처리 등에 의한 I/O 간섭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핫, 웜, 콜드 영역으로 나누어 핫 영역에는 3 리플리케이션으로 HBase H 파일 영역을 활용하고 웜 영역에는 HDD2에서 3 리플리케이션과 하둡 3부터 지원하는 이레이저 코딩으로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보관하며 임팔라, 하이브, 스팍 등의 ETL 처리에 이용됩니다. 콜드 영역에서는 NAS를 활용하여 백업이나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로그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와 밀접한 HBase는 별도 HDFS 클러스터로 구성하여 리소스 간섭 없는 독립적인 클러스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추출, 가공, 적재 영역인데요. 먼저 배치 프로세싱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HDFS, 쿠드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임팔라, 하이브, 스팍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젠킨스와 에어플로우를 이용하여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주로 EDA ETL 시 임팔라를 이용하는데요. SQL의 제한적인 부분이나 복잡도 높은 처리는 스팍을 사용하고 처리 방식에 따라 하이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토스에서 임팔라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멀티 유저 퍼포먼스와 스루풋 때문인데요. 클라우데라에서 벤치마킹한 자료에 의하면 하이브보다는 압도적으로 빠른 성능을 보여주고 스팍보다도 빠른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면서도 물론 상황에 따라 스팍이나 하이브가 빠른 경우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임팔라가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임팔라는 카탈로그 서버와 스테이 스토어 서버 그리고 워커인 임팔라 데몬들로 구성되는데요. 카탈로그 서버는 메타데이터를 캐시하고 데이터 변경 사항을 스테이 스토어를 통해 각 임팔라 데몬들에게 전달합니다. 스테이 스토어 서버는 임팔라 데몬들의 상태 모니터링과 메타데이터를 브로드캐스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팔라 데몬은 실제 데이터를 리드라이트하며 쿼리 병렬화와 처리 노드를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임팔라 데몬은 코디네이터 역할과 익스큐터 역할을 나눌 수 있는데요. 코디네이터에서는 JDBC, ODBC 커넥션을 통해 쿼리를 리슨하는 역할도 합니다. 임팔라의 한계점으로는 그레이스풀 셧다운과 자체적인 쿼리 리트라이가 제공되지 않고 임팔라 노드 간 메타데이터 싱크가 필요하여 MR, 스팍, 하이브 등 처리 시 임팔라로 메타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카탈로그 스테이 스토어는 HA 구성을 지원하지 않아 SPOF입니다. 그리고 컴팩트한 맥시멈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이럴 경우 쿼리 플랜을 잡을 때 예상되는 메모리가 가용량을 초과할 경우 쿼리를 리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맥시멈 메모리를 실제 할당 영역보다 크게 잡아 활용하기 때문에 컴포넌트 간 리소스 간섭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트릭 모니터링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메모리 초과 시 모든 쿼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임팔라의 속도와 생산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여러 시도를 했었습니다. 먼저 그레이스풀 셧다운은 임팔라 3.1부터 지원되어 버전업을 통해 해결했고 리트라이의 경우 에어플로우나 젠킨스의 리트라이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임팔라 데몬 간 메타데이터 싱크는 싱크 DDL 옵션을 통해 처리가 가능했고 MR, 스팍, 하이브 등은 워크플로우의 처리 완료된 후 인밸리데이트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 캐시를 플러시하여 이후 쿼리 시 메타 정보를 새로 불러오도록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컴포넌트 간 리소스 간섭은 HDFS, 얀, 임팔라 클러스터를 물리적으로 동일한 장비들 위에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었고요. 카탈로그, 스테이 스토어 서버의 SPOF도 문제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EDA, ETL 용도의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 간섭을 최소화하여 액티브 구조로 유연하게 운영했습니다. 클러스터 작업이나 장애 시 HA 프록시를 이용해 한쪽의 액티브 클러스터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전환했었습니다. 임팔라는 각 데몬 매트릭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클러스터 통합 매트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클러스터 사용량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코디네이터에서 제공하는 쿼리 프로파일을 수집해서 캅카로 적재하고 드루이드 슈퍼바이저를 이용해 드루이드로 실시간 적재된 데이터를 그래프 하나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때 롱런 쿼리나 전체 클러스터에서 사용하는 리소스 과다한 경우
쿼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라파나 대시보드에서는 쿼리 히스토리와 리소스를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이런 처리를 통해 토스에서는 임팔라를 주요 ETL 엔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팔라 외에도 얀 클러스터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얀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현재 캐패시티 스케줄러를 사용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얀 노드 레이블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큐의 태스크는 특정 노드에서만 처리되도록 구성했는데요. 간혹 리소스를 많이 할당하는 장기간 데이터를 백필하는 작업이나 실험 목적의 대용량 리소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요한 임팔라나 스팍 ETL 처리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큐에서는 EDA 클러스터 쪽 노드들에서만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통해 토스에서 수행되는 간단한 배치 프로세싱들은 배치센터라는 툴을 이용해 젠킨스와 연동하여 관리되고 있고, 태스크 간 디펜던시가 복잡한 주요 ETL 파이프라인은 에어플로우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프로세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프로세싱은 용도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스트리밍 처리에는 플링크, 스팍 스트리밍, 드루이드, 그리고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커넥트를 이용하고, 실시간 데이터 적재 및 서빙으로는 인플럭스DB, 레디스, HBase, 하둡, 쿠두, ES, 드루이드 등이 활용되며, 실시간 쿼리 엔진으로는 드루이드, ES, 인플럭스DB, 임팔라, 쿠두 조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활용해서 실시간 데이터 가공과 집계, 그리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기도 하며, 데브지움이라는 오픈소스로 CDC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상징후 감지,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 모니터링이나 올랩 등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HDFS, 쿠두, 임팔라 활용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토스에서 임팔라를 주로 활용하는데, 임팔라는 임팔라가 아닌 다른 컴포넌트를 통해 HDFS에 실시간으로 적재되는 데이터는 임팔라 메타 정보와 싱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회하기 위해서는 매번 리프레시나 인밸리데이트 메타데이터 처리를 통해 메타 정보를 플러시해줘야 해서 실시간 메타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와 과거 오랜 기간 데이터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싶은 니즈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쿠두 클러스터는 HDFS 클러스터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쿠두만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HDFS와 쿠두를 하이브리드로 사용하여 람다 아키텍처를 구성해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HDFS를 로케이션으로 하는 테이블은 데일리 파티셔닝하고, 어제자 파티셔닝까지는 HDFS 기반 테이블을 조회하고, 오늘자 데이터는 쿠두를 조회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왼쪽과 같이 쿠두 테이블과 HDFS 테이블을 생성하여 두 테이블에는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적재하고, 쿠두에는 당일 데이터만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지워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데이를 당일 날짜 기준으로 유니온 뷰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쿼리 시 HDFS, 임팔라만을 사용했을 때 문제점을 극복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바로바로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영역인데요. 데이터 접근 및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주피터나 휴 등을 통해 임팔라, 하이브, 스팍 등을 접근하여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모니터링의 경우는 쿠버네티스에 올라간 어플리케이션들은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매트릭을 수집하고, 기타 하둡 에코시스템이나 서비스 매트릭들은 드루이드, 인플럭스DB, 엘라스티서치 등을 데이터 소스로 키바나나 그라파나를 이용하여 모니터링하고 슬랙으로 얼러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는 스트리밍 처리를 통해 레디스, HBase, 몽고DB에 적재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배치 데이터는 MySQL 또는 몽고DB에 주기적으로 적재하여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스에서는 여러 분석이나 실험을 손쉽게 가능하도록 자체적으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웹 UI 툴인 튜바와 토스 애널리틱스를 개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애널리틱스는 유저 세그먼트를 조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툴인데요. 유저의 속성을 카테고리화해서 미리 분류해둔 세그먼트들을 UI에서 클릭만으로 AND, OR 조합을 통해
원하는 조건의 세그먼트로 바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쿼리 기반으로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건 화면 분석 툴인데요. 화면 분석은 유저들이 어느 화면에서 이 화면으로 진입했고 다음 어떤 화면으로 이동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로그 정의 쪽에서 말씀드린 로그 센터에서 화면 디자인 이미지를 연동하기 때문에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화면 검색을 통해 자동으로 그때그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생성한 세그먼트를 적용해서 세그먼트 유저별로 화면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썬버스트 분석 툴인데요. 특정 화면에 진입한 유저가 흘러들어간 퍼널 트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구현해 두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그먼트를 적용해서 세그먼트 유저별로 썬버스트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퍼널 분석의 일부 페이지인데요. 웹에서 화면 이벤트를 검색하고 선택해서 퍼널을 정의만 하면 수초 내로 퍼널과 일자별 트렌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선 세그먼트들을 활용해서 세그먼트별 퍼널을 바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트리거라는 기능으로 특정 타깃이나 조건에 따라 다이얼로그나 버텀 시트, 푸시를 트리거하게 되고요. 여기서도 앞서 생성한 세그먼트로 특정 유저들에게만 타깃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A/B 테스트를 위한 부분인데요. A/B 테스트 타깃과 실험군 대조군을 세팅할 수 있으며 여기서도 세그먼트로 유저를 타깃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세팅된 A/B 테스트 진행 결과 분석을 위한 매트릭을 정의해서 자동으로 집계된 서머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메신저라는 기능으로 알림, 푸시, SMS, 알림 톡을 템플릿화하여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여기서도 세그먼트를 활용해서 유저를 타깃팅할 수 있으며 메시지를 샘플링 테스트하고 ML 모델 학습으로 CTR을 예측해서 클릭을 많이 할 것 같은 유저에게 발송하는 기능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토스 데이터 플랫폼은 효율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데이터 인프라 운영 자동화와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자동화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데이터 흐름을 설계하고 활용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